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 6번째 시간으로서 인식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말할 때 사물 속에 있는 것을 내용이라 하고 외부에 나타난 모양을 형식이라고 하지만 인식론에서 다루는 내용이란 사물의 속성을 말하고 형식이란 그 속성이 규제되어서 나타나는 일정한 틀을 말합니다. 즉 속성이 일정한 틀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틀을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의 내용과 주체의 내용을 보면 인식의 대상은 만물 또는 사물이므로 대상의 내용이란 만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속성, 즉 형태, 중량, 길이, 운동, 빛깔, 소리, 냄새, 맛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의 내용은 물질적인 내용, 즉 형상적인 내용입니다. 한편 인식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체의 내용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을 말하는데 그 속성도 만물의 속성과 같이 형태, 중량, 길이, 운동, 빛깔, 소리, 냄새, 맛 등의 물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면 이성, 자유, 영성 등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식론에서는 내용의 상사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상과 동일한 속성을 다룹니다. 인간은 우주의 축소체이며 만물의 총합 실제상이므로 인간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 요소, 소성 등을 모두 통일적으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만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와 대상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식에 있어서의 수수작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식은 일종의 사유현상이기 때문에 내용은 주체의 마음에도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체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내용이 원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원형 속의 내용 부분으로서 원의식, 즉 생명체가 가지는 잠재의식을 말합니다. 이 다음에 한번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원의식 속에 나타나는 원영상을 말합니다. 이 원영상은 인간의 몸의 속성에 대응하는 심적 영상으로서 이것은 외계의 만물의 속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적 영상, 즉 원영상은 물질적 내용에 대응하는 심적 내용, 즉 성상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의 속성은 만물의 속성에 대응하고 인간의 심적 영상은 인간의 몸속의 속성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결국 인간의 심적 영상은 만물의 속성에 대응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식에 있어서 주체의 심적 내용, 즉 원영상과 대상의 물질적 내용이 서로 대응하게 되어 주체와 대상 사이에 수수작용이 벌어져서 이때 인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형식과 주체의 형식을 비교해보면 인식의 대상인 만물의 속성은 반드시 일정한 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 일정한 틀이 존재 형식입니다. 존재 형식은 사물의 속성의 관계 형식이기도 합니다. 이 존재 형식 또는 관계 형식이 인식에 있어서의 대상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의 축소체이며 즉 소우주이며 만물의 총합 실제상이므로 인간의 몸은 만물이 지니고 있는 존재 형식과 같은 존재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의 형식은 마음속의 형식, 즉 사유 형식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몸의 존재 형식이 원의식 속에 반영된 것, 즉 형식상이며 원형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요즘 여러가지 많은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공감이란 말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공감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만물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 나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신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공통으로 뭔가 속성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신은 우리들의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이해하시면 이 인식이란 말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형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식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체 속의 심적 영상을 원형이라고 하며, 원형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원영상입니다. 이것은 인체의 구성 요소인 세포나 조직의 속성이 원의식에 반영된 영상입니다. 즉 원의식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세포나 조직의 속성의 영상이 원영상인 것입니다. 원형을 구성하는 둘째 요소는 관계상, 즉 사유형식입니다. 원의식에는 인체의 세포나 조직의 속성뿐만 아니라 속성의 존재 형식도 원의식에 반영되어서 영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상으로서 이 관계상이 현재 의식의 사고작용에 일정한 제약을 주는 사유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원의식과 원영상과 관계상이 경험과는 관계없는 관념, 즉 선천적인 관념으로서 원형에는 그 외에 과거 및 인식의 직전까지 경험에 의해 부과되는 후천적인 관념도 있습니다. 즉 인식에 앞서서 그때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관념은 그 후에 인식에 있어서 원형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한번 경험한 사물과 동일한 사물을 대하여서 쉽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형은 원영상, 관계상, 경험적 관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같이 원형은 경험에 앞서는 선천적인 요소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요소, 즉 경험적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천적 요소란 것은 본래의 의미의 원형을 말하며 원의식에 나타난 원영상과 관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과는 관계없는 선천적인 원형입니다. 이것을 원초적 원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 요소란 일상생활의 체험에 있어서 마음속에 영상으로 나타나는 경험적 관념을 말하며 일단 나타나면 그 이후 원형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천적 원형과 경험적 원형이 결합된 원형을 복합 원형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원형은 모두 복합 원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의 선제성과 그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원형에는 선천적인 요소와 경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의 판단은 그 이전에 형성된 원형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식에 있어서 그 인식의 판단 기준은 반드시 미리 갖춰져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실을 원형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칸트는 인식의 주체가 가지는 형식을 선천적이라고 주장했는데, 통일인식론에서는 주체가 지니는 원형의 선제성을 주장합니다. 근데 인간이 출생하면서 가지고 있던 원형, 즉 원영상이나 관계상은 출생 직후의 유아의 경우 세포 조직, 기관, 신경, 감각기관, 뇌 등의 미발달 때문에 아직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인간 그때의 인식은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신체의 발달과 더불어 원영상이나 관계상은 점차로 명료해집니다. 여기에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새로운 관념이 계속 추가로 첨가되게 됩니다. 이래야 원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것은 기억 양의 정대 또는 새로운 지식의 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경험적 원형의 발달, 더 나아가서는 복합 원형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원의식과 원의식상 및 범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